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자사고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이 자사고가 폐지가 돼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좀 이유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를 제가 듣고 있자라고 하니 정말 이 여자가 제정신인 여잔가 제가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사고라는 것이 폐지가 된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나아가서 유은혜 장관이 얘기한 것이 정말 얼토당토 안 되는 얘기다라는 것을 제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 날짜를 기점으로 오늘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총 22곳의 자사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 13곳이 재평가 대상이었고 8곳이 이제 기준을 넘지 못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자사고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자사고 그대로 적용을 받겠습니다만, 새로 입학을 하는 친구들은 자사고의 어떤 그 특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고 학생과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청문 과정을 거쳐가지고 교육부가 이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실질적인 이제 취소가 되겠습니다만, 이 교육부 장관 유은혜 장관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사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취소에 대한 어떤 결정이 번복될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자사고 너네 5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 기준이 있는 것이고 재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재평가 기준을 너네가 넘지 못한 것인데 그래가지고 취소가 된 것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게 법적으로 무슨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몇 가지 우리가 좀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것이 법적으로 과정상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유지가 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 점수 자체가 60점이었습니다. 60점을 넘을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전부 다 자사고가 유지가 됐던 것인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60점에서 70점으로 높였어요. 물론 점수를 높인다라는 것 자체는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통합 전형 을 얼마나 자사고가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있는데, 이 점수 자체가 상승이 됐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자사고 같은 경우는 사회 통합 전형을 높이기가 어려운 실정이 있죠. 근데 이 점수를 이제 높였다라는 거, 배점 자체를 높였다라는 거, 그리고 자사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겠습니까? 인성 및 진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도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는데, 이 평가 기준 같은 경우는 배점을 낮췄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측면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번에 평가 자체가 자사고에게 불리하게 평가가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상고, 이 상상고를 만든 사람이 홍성대입니다. 수학의 정석을 쓰신 분 잘 아시죠, 그쵸? 이 상상고라고 하는 게 이제 홍성대 그분이 이제 만드신 학교인데, 이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이 전라북도예요. 근데 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평균 점수가 70점인데 반면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0점이 높은 80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결국에 상상고 같은 경우는 80점에서 조금 점수가 부족해가지고 탈락해버렸죠. 만약에 상상고가 서울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통과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전라북도에 있어가지고 전라북도만 유독 특별하게 80점으로 측정을 해놔가지고 통과를 못해가지고 상상고에 굳이 서울에 있어도 되는 친구들이 상상고까지 가가지고 이 홍성대에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상상고까지 전라북도까지 내려갔던 학생들은 그대로 그냥 봉변을 당해버리게 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겁니다. 기준 미달 학교에 일반고 전환 유예나 재평가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정부가 교육청에 권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만약에 정부가 상상고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의 자사고가 자사고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기본적인 방침은 당연히 어때야 되겠습니까? 자사고를 없애자, 이것이 아니라 자사고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고쳐나가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사고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고쳐나가자라고 한다면은 유예 기간을 주고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네들이 이번에 평가를 해봤더니만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러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예 기간을 좀 줄 테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고쳐나갈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집행 유예라든지 아니면 전환하는 거에 대한 유예라든지 아니면은 재평가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교육청에 권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사고를 고쳐나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 자사고 너네들 같은 경우는 평가 기준을 넘지 못했어. 그러니까 폐지되는 것이 맞아. 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적법한 것이다. 아니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애당초 일단 기준 자체가 모호한 것이고 기준이 들쭉날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지역은 이렇고 어떤 지역은 이렇고 그리고 자기들 입맛대로 맞춰가지고 어떤 기준은 높이고 어떤 기준은 낮춰버리고 자사고에 불리하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는 일반고 전환에 대한 유예를 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재평가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권고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게 짜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법하냐 아니면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이 자사고에 대해서 보이는 입장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은혜 장관이 지난달 26일 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자사고는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우수 학생들이 자사고로 쏠렸다. 일반고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 생활을 못하는 상황까지 일어났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가 만들어져가지고 일반고 학생들한테도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거가 전혀 없죠. 그렇죠? 자사고가 만들어졌다라 그래서 상상고가 만들어지고 뭐 서울에 무슨 학교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일반고등학교가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죠. 일반고등학교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일반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일반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사고를 만든 것인데 오히려 지금 논리적으로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자사고가 생겼으니까 일반고가 문제가 있다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유은혜 장관을 필두로 해가지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수준별 수업은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A, B, C를 나눠가지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끼리 모아가지고 수업을 하고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수업을 하고 수학 같은 경우도 수준별로 수업하는 거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괜찮거든요. 왜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더 많이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육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에 맞춰가지고 수준에 맞춰가지고 조금 천천히 진도를 나간다라는 이게 잘못된 겁니까?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사고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자사고라는 것 자체가 뭔데요? 자사고처럼 특별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수준별 학습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사고도 없애도 되겠습니다만 수준별 학습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자사고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근거가 전혀 없겠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없애고 있는 추세죠. 점점 수준별 수업을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한 반에 35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공부를 너무 잘하는 학생도 있고 공부를 너무 못하는 학생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간에 맞춰가지고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끼리 모아가지고 그 학생들을 더 발전을 시키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에 맞춰가지고 천천히 진도를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누가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은혜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사고가 명문대를 가는 교육과정으로 왜곡돼 운영됐던 것이 문제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사고라는 것이 명문대 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왜곡돼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꿔서 얘기한다면 명문대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명문대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연세대, 서울대, 모든 연세 우리가 상위권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명문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학교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명문대학교는 명문대학교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명문대로 가는 교육과정으로 왜곡돼 운영됐다라는 유은혜 장관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유은혜 장관은 이런 얘기를 덧붙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야, 공부만 잘해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명문대학교를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명문대학교를 가는 방법은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유은혜 장관님. 교육부 장관이 그것도 모릅니까? 명문대는 수능 성적만으로 뽑지 않아요. 정시 100%로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만 정시 100%로 뽑지 않습니다.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 것은 오히려 적죠. 정시가 적습니다. 뭐보다? 수시보다.
그런데 마치 명문대를 가는 교육과정으로 왜곡돼 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자체를 함축하는 거 아니겠어요? 첫째, 명문대학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면 둘째, 명문대라는 것이 공부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거. 그래서 자사고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특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 원래 자사고의 목적이었는데 공부만 잘하는 것으로 명문대학교를 가는 길로 자사고 자체가 왜곡돼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명문대는 공부만 잘하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윤회 장관님. 특기자 전형도 있고 수만 가지 다양한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로 가는 교육과정으로 왜곡됐다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에요. 세 번째를 생각해 볼까요? 창의적 교육은 우수한 학생들만 모여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이 모였을 때 가능할 것. 정말 이거는 제가 들으면서 이 여자 진짜 제정신인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우수한 학생들만 모여서 가능한 것이 창의적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 질문. 우수한 학생과 창의적 학생은 뭐가 다른 겁니까? 윤회 장관님, 우수한 학생만 모여가지고 창의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이 어떤 학생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우수한 학생이라고 지칭하시는 겁니까? 그럼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세상에? 창의성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은 아주 모호한 개념이죠. 누구든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 창의성을 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애당초 교육이라는 것은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 어떤 나라도 창의적인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정해서 주입시키는 것, 그것은 창의성 교육이 아닌 것이죠. 바꿔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정에 맞춰가지고 창의적인 것은 이런 것이야, A, B, C, D 이런 것이 창의적인 것이야 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것은 창의성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교육이라는 것은 책을 많이 읽힌다든지 배경 지식을 많이 쌓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경험을 해줄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식으로 창의성에 키울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창의성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윤회 장관님.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야지 창의성이 가능하다라고요? 유능한 학생들이 모이면 창의성이 안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유능한 학생들이 모이면 왜 창의성이 발현이 안 됩니까? 유능한 학생들이 모이면 유능한 학생들이 만들 수 있는 창의성이 있는 것이고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모이면은 또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 나름대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다양성의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창의성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들과 섞여 있어야지 창의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하찮은 생각입니까? 이게 교육부 장관이 해야 되는 생각입니까, 정말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정도껏 해야죠.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거 가지고 창의성이 안 만들어진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창의성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창의성도 있는 것이고 우수하지 않다라고 정할 수 있는 기준도 제가 모호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창의성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다양성인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자사고를 폐지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학생이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그러나 그렇다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하겠다라는 학생을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학생이 다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학생이 공부를 다 잘 필요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막을 수 있는 권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학부모가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희생을 해가지고 내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내 아들만큼은 나와는 다르게 좋은 교육을 많이 받게끔 해가지고 내가 살았던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사고를 보냈던 기본적인 학부모님들의 입장 아닐까요? 자사고를 보냈던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아니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감히 이기적인 것이다라고 몰아갈 수 있을까요? 자사고를 보내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 돈이 많고 엘리트 집안입니까? 아니죠. 내 형편도 지금 어렵지만 내가 사는 것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만큼은 더 나은 미래를 살게끔 하겠다라는 그 희망 때문에 자사고를 보낸 학부모님들이 없을까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권리를 그 희망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까?
모든 학생이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술을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예술고에 가면 되는 것이에요. 기술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다른 거는 아직까지 없으니까 내가 아직까지 특기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 가겠다라고 하는 일반 고등학교에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큰 꿈을 품고 내가 앞으로 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엘리트가 돼야 되겠다. 많은 교육을,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자사고를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잘하겠다는 학생은 사라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한 곳에 여러 가지 학생들이 다 모여 있어야 그래야지 다양성이 키워질 수 있고 창의성이 키워질 수 있다라는 완전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과 특기가 이런 학생과 특기가 저런 학생과 특기가 또 요런 학생이 다 모여 있어야지만 창의성이 발휘가 된다라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면 창의성이 발현이 안 돼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모이면 창의성이 발현이 안 됩니까? 예술적인 특기가 있는 학생들은 모여있으면 예술적인 창의성이 발현이 안 됩니까? 음악을 잘하는 학생들은 음악을 잘하는 학생들끼리 모여있으면 창의성이 발현이 안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도 정도껏 해야죠. 말이 안 되는 소리도 정도껏 해야죠. 윤회 장관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따위 짓을 계속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학부모에 대한 모욕이고 정말로 이거는 이 나라 꼴을 근간을 흔들리는 정말로 폐악질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되고 반드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